잔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이 한인 최초로 선출직 뉴욕주 법원 판사에 도전하는 주디 김 판사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아시안 혐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센트럴파크의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머레이를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한인 김주용 작가가 그린 대형 벽화가 공개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잔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이 한인 최초로 선출직 뉴욕주 법원 판사에 도전하는 주디 김 뉴욕시 민사법원 판사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잔 리우 주 상원 의원은 2일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7년부터 뉴욕시 민사법원 판사로 경력을 쌓아온 주디 김 판사가 오는 11월 선거에서 선출하는 뉴욕주 법원 판사 자리에 최고의 적임자라며 공식 지지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리우 의원은 아시안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으로 기울면서 그 어느 때보다 미국 사법부의 다양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Judy has already made history as the first Korean American elected to civil court here in New York, in Manhattan, and she will also be the first Korean American elected to the New York State Supreme Court. And she already has set a model. She's made our community proud on the civil court, and I have no doubt that she will make our community proud and also mete out proper justice for everybody. 김 판사는 오는 10일 뉴욕주 민주당 사법 전당대회에서 뉴욕주 법원 판사 후보로 선출돼야 11월 본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주디 김 판사는 리우 의원과 맨하탄 지역을 대표하는 코델 클리어 뉴욕주 상원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I believe I have the qualifications, I have the compassion, I have a desire to promote equal justice and make sure everybody gets heard and feels that they have their opportunity to be heard in court. And whatever the resolution, whether it was good or bad for them, they felt that they were fairly treated and got a fair resolution. 리 의원은 김 판사는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자신의 뿌리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생각해온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치하했습니다. 한편 김 판사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정치학을 복수 전공했고 뉴올리언스의 툴레인 대학 법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아시안 혐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2일 한인이 많이 이용하는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7번 전철 퀸즈보로 플라자역에서 아시안 혐오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이 오늘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의 혐오범죄 전담반은 범인이 오후 12시경 31세 피해자에게 접근해 아시안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어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얼굴 왼쪽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현장에서 치료는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이 범행 직후 현장을 달아났다며 사건에 대해 아는 사람은 누구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뉴욕시가 도시 관광 명소인 센트럴파크에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 15개월 동안 입국한 9만 5천 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 중 일부를 맨해튼의 센트럴파크와 브루클린의 프로스펙트 파크에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앤 윌리엄스 이솜 뉴욕시 건강 및 복지부 부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센트럴파크는 현재 뉴욕시가 검토 중인 3천 곳의 난민 신청자 수용 지역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해당 계획의 시행 시기와 공원 측과의 협력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센트럴파크는 이전에도 비상시 주거용 공간으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는 실직자들이 거대한 판자촌을 세웠고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는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한 야전병원이 들어섰습니다. 블룸버그는 센트럴파크 등을 이용한 난민 신청자 수용 계획은 현재 뉴욕시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시는 난민 신청자 수용을 위해 올해 초부터 호텔을 통째로 빌리거나 병원 또는 학교를 개조해 이들을 수용해왔습니다. 뉴욕시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머레이힐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인 김주용 작가가 그린 대형 벽화가 공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뉴욕 시내 가장 활기찬 한인 상권을 자랑하는 머레이힐 먹자골목의 인지도를 높이고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대형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연맹은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 관계자들과 지역 정치인들을 초청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벽화를 공개했습니다. 벽화를 위한 정부 지원금을 제공한 샌드러 황 뉴욕시 의원을 비롯해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 론 김 뉴욕주 하원 의원 등은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김지용 작가의 벽화를 환영했습니다. I was like, Murray Hill is actually such a heart of the Korean American culture, and to have a mural like this, just to be a really bright spot too in this community. And I think this community is going to attract more and more people, residents around here, and always tourists around here, which is something I really want to do. 열린 노래방에 벽화를 그린 김지용 작가는 앞면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배경과 옆면에는 뉴욕시와 서울시 스카이라인을 그렸다며 과거와 현재, 서울과 뉴욕이 하나라는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차에서 딱 나오면 이렇게 밝고 좀 화사한 그런 이미지를 받고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랑 많이 이제 다시 오시는 분들도 이걸 보고서 여기서 있었던 좋은 추억이나 그런 걸 더 잘 기억을 할 수 있게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먹자골목 상인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김지용 작가의 벽화가 한인 사회의 활기참을 나타낸다며 벽화를 통해 먹자골목 인지도를 높이고 자주 방문하고 싶어지는 곳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을 모았습니다. 190여 명의 승객을 태운 델타 항공 여객기가 아틀란타에 착륙하던 도중 타이어가 터지면서 승객들이 모두 비상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델타 항공 여객기가 어제 오후 6시경 하스필드 잭슨 아틀란타 국제공항에 착륙할 때 타이어가 터지면서 190여 명의 승객이 모두 비상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여객기에 있었던 한 탑승객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종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뒤 타이어가 터졌고 이어서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델타 항공 관계자는 이 사고로 승객 한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여객기에 대한 검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 사고로 인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2025년부터 모든 세금 보고가 종이 없는 온라인으로 전환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일단 내년부터 일부 세금 보고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며 2025년부터는 모든 세금 보고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100% 전산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20여 종류의 세금 보고 서류를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2025년에는 약 150개 세금 보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을 완비, 종이 없는 세금 보고 시대를 열게 됩니다.
국세청은 세금 보고 업무가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업무 처리가 빨라지면서 신속한 세금 환급이 가능해지는 등 납세자들의 편의도 증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전체 납세자의 약 94%는 온라인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부터 종이 세금 보고 서류 보관 비용을 최소 4천만 달러씩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세청은 노년층 등 일부가 온라인 세금 보고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온라인 세금 보고 무료 대행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뉴욕시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고위 간부를 위해 최고급 SUV 5대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시는 난민들로 인해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 있지만 아담스 시장은 멋진 차를 타고 그곳으로 가고 있다며 뉴욕시 정부의 최고급 차량 매입을 비판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뉴욕시가 링컨 내비게이터 420마력의 쉐보레 서버번 하이컨트리 2대, 포드 엑스페디션 2대 등 모두 5대를 38만 6천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차량당 가격은 링컨 내비게이터는 세전 가격이 7만 9,725달러, 시브레 서버번 하이컨트리는 7만 7,400달러, 포드 익스페디션은 7만 5,700달러지만 고급 옵션을 적용 9만 5,325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아담스 뉴욕시장은 매일 갤런당 주행거리가 14마일에 불과한 서버밴 하이컨트리를 이용하며 링컨 내비게이터는 연비가 갤런당 16마일, 포드 엑스페디션은 갤런당 17마일로 기름을 많이 먹는 차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한때 경찰로 재직했던 아담스 시장이 지난 2021년 10월 시장 당선 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는 공연불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은 어제 국세청 본부를 방문, 자신은 피치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며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오래된 데이터를 근거로 했으며 지난 2년 반 동안의 거버넌스 강화 등을 반영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케빈 무노스 바이든 대선 캠프 대변인은 피치 신용등급 강등은 트럼프 탓이라며 노골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등 주범으로 꼽았습니다. 케빈 무노스는 MBC 방송 등에 출연, 이번 강등은 트럼프 등급 강등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극단적인 공화당 아젠다가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케빈 무노스는 트럼프가 일자리 수백만 개를 사라지게 했으며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재정 적자를 확대, 부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강요들과 민주당 측의 강력한 반발은 바이든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특히 바이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바이드노믹스가 입을 타격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뒤집기 시도 기소는 미국 법치와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되고 있으며 트럼프에게는 대선 가도의 결정적 장애가 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3차 기소에 대해 이번 기소는 미국을 지탱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특별한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버드대 소속 법학자인 로런스 트라이브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기소로 연결된 범죄는 미국의 모든 전직 대통령을 포함 그 어떤 미국 시민이 저지른 범죄보다도 더 엄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라이브는 이는 민주공화국과 민주적 통치를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인 평화롭고 합법적인 권력 이양을 뒤집으려는 데 대한 단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그린스펀 미국사 박물관 큐레이터도 이번 기소는 미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레이첼 클라인펠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대표도 누구도 심지어 전직 대통령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 시스템이 강인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미 민주주의가 강하다는 인식을 회복시킬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소는 성추행 입막음 사건, 기밀문서 유출 사건 등 앞선 2번의 기소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미국의 근간을 흔들려 했다는 점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 대법원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 미국인들이 늘면서 대법원에 대한 지지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갤럽이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연방 대법원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40%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40%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저조한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이는 사법부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이 미국인들의 정서와 동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방 대법원 지지율은 2017년 후반부터 2021년까지 49%로 미국인 절반의 지지는 받았지만 지난 2021년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한 합헌 판결을 하면서 그해 지지율이 40%로 추락했다가 다시 43%로 회복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번복, 낙태권에 제한을 가하면서 특히 여성들의 신뢰를 잃고 40%로 추락했으며 올해도 조금도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대법원 지지율은 62%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 유권자는 17%, 무당파는 41%에 그침으로써 연방 대법원 판결이 보수적이라는 분석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에도 민간 부분 고용이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지난달 민간기업 고용이 6월보다 32만 4천 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예상치 17만 5천 개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 6월에 전달 대비 증가폭 45만 5천 개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민간기업의 채용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호텔과 식당 등 접객업 부분에서 일자리가 20만 1천 개 늘면서 고용 열기를 주도했고 남부를 제외한 미전역에서 일자리가 늘었고 주로 2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임금 상승률은 1년 전보다 6.2%에 그쳐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듯 둔화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경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고 노동시장은 아직 건강하며 가계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직장인들은 은퇴하려면 180만 달러는 저축돼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회사 찰스 슈왑이 직장 은퇴연금 401k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은퇴자금 18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 조사 때 170만 달러보다 10만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응답자들이 물가 상승 등을 반영, 더 많은 은퇴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은퇴 전에 180만 달러를 모을 수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1년 전보다 10%포인트 줄어든 37%에 그쳤습니다. 또 응답자 중 62%는 편안한 은퇴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답했으며 이 답변은 1년 전보다 17%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이외에도 응답자 42%는 변동이 심한 주식시장이 편안한 노후를 위협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10명 중에 8명은 경제적 이유로 저축을 줄이거나 빚을 덜 갚는 등 부정적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36%는 노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퇴를 미룰 계획이라고 답했으며 베이비 부모의 80%는 아예 은퇴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전주보다 6천 건 늘었으며 이는 시장 전망치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뉴저지 프랭클린 타운십의 밀스톤 리버에서 42세 남성이 급류에 휩쓸린 8살, 11살, 13살 세 자녀를 구한 뒤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브롱스의 한 주택에서 한 남성이 뉴욕시경 경찰인 26세 아들을 총으로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10시쯤 그랜드 캐년 웨스트에서 관광버스가 전복해 1명이 숨지고 최소 5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미국 투어를 마무리하는 LA 공연을 앞두고 6개월 이상 투어를 함께 무대 장비 운송을 담당한 약 50명의 트럭 운전기사들에게 1인당 10만 달러씩 보너스를 지급,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지난해 11월 원격 의료 서비스 아마존을 일부 주에 출시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 서비스를 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지난 4월 출시한 애플 저축계좌 예금액이 3개월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일 메가밀리언 추첨에서 당첨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내일 밤 추첨에서 잭팟 당첨금이 최소 12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4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7분입니다. 이상으로 8월 3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